오늘은 AI와 시니어 라이프 이런 큰 주제로 오늘은 어, 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다 아시다시피 어, 금방 어저께인가 그저께 끝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CES에 대한 그 광고 사진입니다.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CES의 그런 비슷한 그런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열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참여를 몇 번 해봤는데 갈 적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어떤 그런 소외감을 느꼈어요. 반짝반짝하고 막 쌩쌩 돌아가고 정신없이 변화가 보이는데 굉장히 그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점점 느껴졌어요, 요새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술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외롭게 하게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시니어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1세기의 기술에는 일종의 광기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들을 총체성 안에서 바라보고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통찰 및 감정이입의 능력까지 총동원해서 기술의 문제를 파악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인류가 가진 이성을 넘어 사랑과 연민과 연대의 힘이 요구된다. 이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기술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하이데거예요. 거예요. 옛날에 현장에 현업에 있을 때는 바빠가지고 사실은 내가 기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졌어요. 따라가기 바빴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의 흐름에, 기술의 흐름에 따라가기 정신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게 뭐냐. 특히 그 며칠 전에 그 끝났잖아요. 이 CS가. 이 CS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신 기사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공이 천하라에서 진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 말이에요. 우물에서 힘들게 물을 떠다가 밭에 물을 뜨고 있는 노인을 만나. 자공은 그 노인에게 편리하게 물을 깃는 기계인 용두의 제작법을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권했다. 노력은 덜 들고 효과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인은 거절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자공에게 이렇게 들려줬다. 기계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요. 다시 말하면 기사가 있게 마련이요. 이게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성과 편리성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기심이에요. 효율성과 편리성을 생각하는 게 효율성과 편리성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인간의 본성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없게 되고 인간이 그 자기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면 생명의 자리를 잃고 생명의 자리를 잃으면 인간 마음속에 도가 깃들지 못하는 법이요. 내가 기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를 부끄러워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도심, 내 온전한 마음을 이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정말로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이야. 기신비사를 가지고 효율성, 요즘 말로 편의성,
신속성, 양적 성장, 이윤 극대화, effectiveness, convenience, rapidity, 양적 성장, 뭐 양적 완화, 뭐 이윤, 특히 자본의 이윤이죠. 이게 하나의 그 진술이라 이거예요. 방기야 일종의. 여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심을 벗어나다는 강조의 충고다.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핸드폰에 남겨진 문자 하나 없으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기심의 의미를 실감할 것이다. 이 글이 그 박종옥 교수라는 사람이 국민대 신문에 나온 글을 내 요약을 했는데, 전 이런 글이 많아요, 사실은. 이 사진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1950년대 전부 주위가 이런 동네였어요, 전부 다. 동네가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우물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우물에 물 깃고 동네 아줌마들 옆에서 빨래도 그리고 얘기도 하고 또 앞에 그 느티나무가 있으면 느티나무 그 밑에 그 의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그러다 집에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방적인 그 풍습이었어요. 그 오른쪽 왼쪽 보면 그 두레가 있죠. 우리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안에 이렇게 이런 두레를 넣고 불을 꺼내면 여름에 시원하고 특히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이 두레를 내리면은 철벙철벙 소리가 나잖아요. 철렁철렁. 그 소리가 요즘도 가끔거나 생각이 나요. 요즘은 말이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수돗물만 틀으면은 뜨신물, 찬물, 목욕물, 이 물로 접시도 닦고 이 물로 세탁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샤워까지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우리 어머니만 해도 그 할머니, 뒤 아버지 빨래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고 그런 모든 걸 생각을 하면 바빴는데 왠지 내가 거기서 소외되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내가 넓은 아파트에서 와이프하고 둘이 지내는데 나는 좀 나아요. 근데 와이프가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는 나보다 오히려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의 상당한 부분은 와이프의 소외감을 어떻게 하면 없게 해주느냐 하는 데 내가 사실 정신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스,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게 5일부터 1월 5일부터 8일까지 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173개국에서 2,800개나 되는 기업이 와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그 관객이 왔죠. 우리나라에도 삼성, SK 뭐 많이 갔어요, 사실은. 이 2023년에 그 주목할 기술 트렌드는 그 메카라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캄테크라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만드는 자동차도 조용하게 만드는 모두 어떤 인간의 집도 조용하게 하고 이런 캄테크가 특히 중요하고 요즘 또뭐 자율주행 같은 말이에요. 그 오토메이션 연결시키는 거죠. 또 차량과 선박과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내 이게 막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비슷하죠. AARP 여기에 지금 이게 세스에 참가한 주요 기업을 어, 세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물론 LG도 있고 삼성도 현대도 다 들어가지만은 맨 앞에 AARP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물론 알파벳 순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AARP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은퇴대 협회 아니에요. 미국 은퇴대 협회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LG나 삼성과 같이 대등업계가 참여해가지고 당연히 기술에 테크놀로지의 은혜를 입으려고 간 거예요. 아시다시피 AARP는 회원이 말이에요. 3,8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큰 시민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AARP가 이 어려운 여기 왜 들어가느냐? 왜 참가했느냐? 첨단 기술을 이런 그 세계 도서에 왜 들어가느냐? AIRP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IRP, what we do. 우리는 뭘 하느냐, AIRP에서. 그래서 여기가 쭉 뭐 헬스, 건강에 대해서 또 머니, 돈,
직업, 사회적 안전, 메디케어, 그리고 케어기비, 그리고 보살펴 주는 거죠. 게임, 노인이 게임을 해요. 트래블, 여행은 물론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어, 패밀리, 가족 관계죠. 그리고 특히 퍼스널 테크놀로지라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리고 홈 앤드 리빙, 오토, 자동차로 들어가는 거 활용을 위한 거죠. 그리고 스테이니 샵이라는 건 내가 의식을 갖고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논의, 팟캐스트, 비디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학문은 사실은 전부 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히 그 퍼스널 테크놀로지 부분을 봤어요. 거기 부분을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AARP 해가지고, 홈 앤드 패밀리, 이 부분에서 퍼스널 테크놀로지 리소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AARP. 그래서 여기서 많은 뭐 회의를 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선 뭐 여기 있는 사진은 알츠메이어, 알츠하이머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이런 거, 테크놀로지 면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 그래서 보니까 LG, 삼성 TV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고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디지털 도구, 예를 들면 시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램 수면이라는 게 잘 자는 거 아니야, 편하게 잡생각 안 하고 램 수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등등에 대해서 활용하는 노인들이, 시니어들이 말이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니어가 어떻게 온라인 프리 클래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유튜브 말고도 이건 온라인 클래스가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시니어가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추얼 커뮤니티, 가상 커뮤니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특히 여기서 뭐 바케이션, 휴가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이 가상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놀란 거는 포스텍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다녀오던 그런 거. 포항공대를 말이야, 포스텍은. 바로 내가 있는 거, 이용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그 단지 안에 같이 있어요. 사실. 같은 그런 포스코 그룹 안에 같은 산하에 있는 거예요. 포항공대도. 이게 이번에 포스텍 2020년 학번 181명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한 사람 앞에 320만 원씩 줘가지고 이 세스를 참여시켰어요. 이 포항공대 지금 그 김만 그 학장이라는 사람은 그때도 내가 좀 그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학장이 전부 다 학생들을 데리고 또 들어가서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어요. 참 부럽더라고. 참 이거 나는 6번 아니에요? 6학번인데 거의 한 뭐 40한 5, 6년 전 학번에 나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인데 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과연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내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 시니어들이 말이에요. 이런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아,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서로 제너레이션 갭을 안 일으키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2023년에 금년이죠. 하고 싶은 일은 AI 시대에 노인들이 새로운 이야기, 뉴 스토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전에 발표한 것도 전체 발표한 것도 아마 이런 주제를 내가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할 거는 AI 시대의 그 시니어 라이프라는 주제로, 그 주제는 내가 이제 배움, 건강, 가족, 일, 뭐 재정 등 비슷해요. AI 있거나 다 내용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항목 내에서 이 둘 내지 세 개의 소주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정리해서 우리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발표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스토리 형태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뭐 오래전에 느낀 그런 세스나 어떤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전시회 갔으면서 느낀 그런 소외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나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없겠어요. 주워들은 거죠. 여러 무단을 봤지만은 역시 나한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하이데거였어요.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데거의 근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 이해의 바탕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첨단 기술 때문에 특히 AI 같은 이런 우리를 놀랍게 하는 기술, 이런 아이폰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좋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에 소외될 수가 있는데, 이런 소외를 넘어서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말이에요. 이해하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악하고 보내겠어.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6.25 직후니까 전부 이런 사회였거든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이 세스 같은 이런 강남에 우리 자식보다 어리죠.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학습시키고 공부시키는 이런 사회를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우리 정서나 우리의 그런 기능은 옛날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요새 아이들하고 우리 시대, 내 친구들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내 친구들 중에 공부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내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대학교 제대로 들어간 친구들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분의 1은 뭐야? 난 어떻게 운이 좋게 대학을 들어왔어. 이렇게 세스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적인 차이, 이런 걸로 벌어지는 또 이런 뉴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고용해서도 몰아내고 말이요. 그리고 인간을 불안케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결과, 역시 결과는 하이데거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손 소박한 것이야말로 영속하고 위대한 것의 수수께끼를 보장한다. 그래서 내가 다음 회부터 나올 얘기는 이러한 기술의 의미와 왜 우리가 단순 소박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뭡니까, 태극권을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틱낙한을 좋아하고, 왜 우리가 불교에 귀의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들길과 같은 부드러운 힘에 의해서만 인류는 원자력의 거대한 힘을 넘어 존속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원자폭탄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또 히틀러가 얼만큼 기계의 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사는 걸 죽였습니까? 수백만 명. 이런 것에 대해 경악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무슨 말로 하면 AI 기술 같은 거대한 이러한 인간의 교묘한 계산이 만들어낸 거대 기술은 인간을 속박하게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길에서 우리는 세계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할 대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토점으로 우리가 기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들길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기쁨과 강력한 경험을, 이러한 터전을 상실한다 그러면은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부유해도 방황하는 삶을 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을 좋아해요. 지금 내가 사는 길도, 내가 밤낮 산책하는 길은 이런 길인데, 이런 길 속으로 걸으면 얼마나 많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쎄쎄에 대한 글을 보면은 머리가 힘들고 골치 아프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 그야말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길을 한번 쭉 걷고 나면은 내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떤 다른 제사 활동을 기분을 전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